해리포터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하나의 예언. 이 예언은 11트릴로니가 말한 예언입니다. 알버스 덤블도어와의 면접 때 무의식에 빠진 트릴로니의 입에서 이 예언이 흘러나왔고, 마침 그걸 당시 죽음을 먹는 자였던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엿듣게 됩니다. 이후 이 예언이 볼드모트에게 흘러들어가고 해리포터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11트릴로니는 3월 9일 머글 어머니와 마법사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마법사입니다. 트릴로니 가문에는 유명한 예언자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카산드라 트릴로니입니다. 11트릴로니의 증조 할머니인 카산드라 트릴로니는 마법사 세계에서 대예언자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카산드라의 예언 능력은 몇 대를 거쳐 고손녀인 11트릴로니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세대를 거쳤기 때문인지 11트릴로니의 예언 능력은 카산드라처럼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예언 능력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을 때만 발현되는데, 그 때문에 11트릴로니는 자신이 예언가의 능력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기도 합니다. 호그와트에 입학한 11트릴로니는 어렸을 때부터 독창력과 창의성이 남달랐는지 지혜로운 괴짜들의 기숙사라고도 불리는 레번클로에 배정받게 됩니다. 입학한 이후 트릴로니는 꽤나 열심히 공부했고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점술 과목에서 남들보다 훨씬 우수한 성적을 받기도 했죠. 점술 과목에서 특출난 성적을 받았기 때문인지 스스로 예언가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트릴로니는 자신의 진로를 점술 쪽으로 정하게 됩니다. 졸업한 후 트릴로니는 히글바텀 가문의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트릴로니는 히글바텀이라는 성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성씨를 거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하는 걸 텐데, 성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이혼을 하기 위한 핑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혼자가 된 트릴로니는 마법사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11트릴로니를 고용하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그녀의 예언 능력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트릴로니가 항상 죽음과 관련된 불길한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녀 그녀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야, 너 나한테 시비 거냐 지금? 심지어 호그와트 교장인 알버스 덤블도어까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현자라고 불리는 덤블도어조차 저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 이것만 봐도 트릴로니의 평소 행실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현자라고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알버스 덤블도어는 세간의 소문을 믿기보다는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고, 그녀의 증조 할머니이자 대예언가인 카산드라 트릴로니의 명성을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합니다. 알버스는 11트릴로니에게 호그와트의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녀의 면접을 직접 담당합니다. 11트릴로니의 면접을 보던 알버스 덤블도어는 그녀가 카산드라의 점술 능력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자 굉장히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알버스 덤블도어는 그녀에게 당신은 호그와트 점술교수 직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정중하게 말한 뒤 자리를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11트릴로니가 무의식에 빠졌고 그녀의 입에서 해리포터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그 예언이 흘러나옵니다. 알버스 덤블도어는 이 충격적인 예언 때문에 11트릴로니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그녀를 호그와트 점술 교수로 채용하여 옆에서 보호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운 좋게 호그와트 교수로 취직하게 된 11트릴로니. 호그와트에서 점술 수업을 강의하면서 트릴로니 교수는 자신을 믿지 않았던 맥고나걸 교수와 자주 충돌하곤 했습니다. 미네르바 맥고나걸 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과도 충돌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학생이 바로 헤르미온느입니다. 호그와트의 대표 모범생인 헤르미온느는 트릴로니 교수의 눈 바로 앞에서 수업을 박차고 나갔는데, 트릴로니의 점술 수업은 모범생인 헤르미온느가 그만둔 최초이자 마지막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트릴로니는 일부러 죽음과 관련된 불길하고 꺼림칙한 가짜 예언을 말하고 다녀 여러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곤 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밉보이는데도 트릴로니가 계속해서 불길한 말을 하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트릴로니는 자신이 예언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과장되고 허황된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불길한 예언을 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을 더 자극적인 기억으로 남기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교직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으니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덤블도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옆에 두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로 말이죠. 심지어 트릴로니는 엄브리지가 호그와트를 장악했을 때도 엄브리지에게 불길한 예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 때문에 엄브리지에게 호그와트 교수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엄브리지는 자신에게 불길한 예언을 한 트릴로니에게 복수를 한 것 같아 기뻤으나 트릴로니 대신 점술 교수로 들어온 자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대신 들어온 교수가 사람이 아닌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하는 켄타우로스였기 때문입니다. 켄타우로스 피렌지는 엄브리지가 호그와트를 떠날 때까지 트릴로니의 빈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엄브리지는 트릴로니의 교수직을 박탈한 뒤 그녀를 호그와트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덤블도어가 교정의 권한을 내세우면서까지 엄브리지를 막아서는데 덤블도어가 이렇게까지 트릴로니를 자신의 옆에 두려는 이유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했듯이 그녀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볼드모트에게 예언의 전부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볼드모트는 트릴로니의 예언을 극히 일부분만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볼드모트는 오로지 해리포터를 죽이는 데에만 집착하죠. 그런데 트릴로니가 볼드모트에게 붙잡힌다면 볼드모트가 예언의 전부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볼드모트가 예언의 전부를 알게 된다면 굳이 해리포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에서 각자는 반드시 상대방의 손에서만 죽을 수 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볼드모트가 해리포터를 붙잡아두고 자신의 호크룩스를 보관한 것처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감금시킨다면 볼드모트는 완벽한 천하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예언의 마지막 줄처럼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이유들로 덤블도어는 트릴로니가 떠나는 것을 완강하게 막아섰고 그 덕분에 트릴로니는 교수직에서 해임당했지만 호그와트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그와트 전투 때 트릴로니는 다른 마법사들과는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적들과 상대하곤 했는데 마법을 이용해 점술용 수정구를 던져 적들의 머리를 가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게 의외로 꽤나 효과가 있었는지 늑대인간인 펜리르 그레이백이 이걸 맞고 한 방에 넉다운 되기도 했습니다. 2차 마법사 전쟁 이후에도 트릴로니는 호그와트에서 점술 강의를 하며 지냈는데 여전히 매년 누군가가 죽을 거라는 예언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듯 설정상 트릴로니는 가짜 예언가에 가깝지만 작중에서 트릴로니가 했던 예언은 꽤나 잘 들어봤습니다. 특히 해리포터에게 했던 예언은 잘 살펴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그녀가 해리를 두고 점쳤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은 머리카락과 적당한 체격, 그리고 어린 시절의 상실과 한겨울의 탄생. 머리카락과 체격, 그리고 어린 시절의 상실은 사실 어느 누구에게 말해도 들어맞을 법한 내용이지만 해리는 7월생으로 트릴로니가 완벽하게 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해리포터의 몸 안에는 볼드모트의 영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트릴로니의 예언을 볼드모트에게 적용시켜본다면 먼저 검은 머리카락, 이건 대머리가 되기 전 볼드모트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격 역시 볼드모트는 적당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어린 시절의 볼드모트는 부모로부터 버려져 아주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볼드모트는 12월생입니다. 만약 트릴로니가 해리포터가 아닌 해리포터 내면에 볼드모트를 보고 점친 것이라면 그녀가 했던 말들이 모두 들어맞습니다. 그 밖에도 적중한 예언들을 살펴보면 먼저 아즈카반 편에서 등장한 죽음의 개 예언입니다. 트릴로니는 해리포터 주위에서 자꾸만 죽음의 개가 보인다며 죽음을 강조하는데 그녀가 본 것은 죽음의 개가 아니라 검은 개로 변한 애니마구스인 시리우스였습니다. 트릴로니가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했으나 죽음과 개 이 둘을 따로 놓고 본다면 둘 다 맞은 셈이 됩니다. 개는 물론 시리우스이고 죽음 역시 시리우스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5편인 불사조 기사단에서 유독 시리우스의 죽음과 관련된 복선이 많이 나오곤 했는데 어쩌면 이 복선이 시리우스의 첫 등장편인 아즈카반에서부터 이어져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네르바 맥고나걸이 헛소리라고 치부했던 예언인 13인의 예언도 적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그와트 연회장에서 해리포터와 덤블도어 등 12명이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뒤늦게 트릴로니가 도착합니다.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던 덤블도어가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트릴로니는 자신이 여기에 앉게 되면 13명이 식사를 하는 게 되고 13명이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죽는다 라며 불안해합니다. 당연히 모여있는 사람들은 코웃음 치며 헛소리로 치부했고 식사가 끝난 뒤 론과 해리가 동시에 일어섭니다. 물론 이 둘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트릴로니가 오기 전에 이미 13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이 바로 론의 애완용 쥐로 변신해 있었던 피터 패티그루입니다. 그래서 이미 13명이 식사를 하던 중에 트릴로니를 맞이하려고 가장 먼저 일어났던 덤블도어가 사망하게 됩니다. 덤블도어 죽음에 관련된 예언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트릴로니는 덤블도어에게 타로 카드를 계속해서 돌려도 자꾸만 같은 모양인 번개 맞은 탑 모양의 카드가 나온다고 조심하라고 경고하지만 덤블도어는 그걸 무시합니다. 그래서인지 결국 덤블도어는 높은 탑에서 사망하죠. 심지어 덤블도어가 죽는 챕터의 제목이 번개 맞은 탑이기도 합니다. 타로 카드에서 16번 카드인 탑 카드는 재난, 불안, 그리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미하는데 해리포터의 입장에서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던 덤블도어의 죽음은 엄청난 불안감이 생성되는 동시에 내면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해리포터의 이런 굳은 결심은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13인의 예언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이후에 여러 번 죽음에 대한 복선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불사조 기사단의 비밀기지인 그리몰드 광장 12번지에서도 13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이 바로 시리우스 블랙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시리우스가 이들 중 가장 먼저 사망합니다. 또 다른 한 번은 7인의 해리포터 작전에서 사망한 엘레스터 무디를 기리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도 13명이 모여서 위스키를 마시는데 이 자리에서도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이 바로 리무스 루핀입니다. 리무스 루핀 역시 호그와트 전투에서 사망하죠. 하지만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호그와트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이 여럿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트릴로니가 리무스 루핀이 우리들 곁에 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꺼낸 걸 보면 결국 리무스 루핀은 죽을 운명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언과 트릴로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언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족한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쭈모였습니다.